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기로 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사 간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천주교로 성당에 다니고 있고 예비 시댁은 기독교입니다. 처음 남친에게 예비 시부모님의 종교를 듣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던지 간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이 뜬금없이 종교에 대해 말씀하시며 개종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멘트를 하시면서요. 예전에 남친이 부모님께 제가 성당에 다니는 걸 말했다고 들었었기에 두 분 다 제가 천주교라는 걸 뻔히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강요하시니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종교 이야기를 하시며 개종에 관한 말씀만 하시다 첫인사 자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도 종교 이야기만 하시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선 상견례를 하기 전 예비 시부모님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요. 종교 관련 문제는 저희 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남친이 말할 예정이고 저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됩니다.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 싶기도 하고 혹여나 화를 부르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2월에 시댁 종교 갈등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써주셨던 댓글들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솔직히 글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종교 강요는 물론이고 제 종교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교회에 다니기를 권하시더군요. 마지막에는 개종을 안 하면 상견례를 못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황당한 건 본인의 아들 또한 교회에 안 다닌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내가 왜 내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 저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남친이 본인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싸우는 과정을 4개월 정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종교와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저에게 모진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대충 결혼하면 뭐가 됐든 무조건 시댁의 가풍에 따라야 한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었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남친이 저한테 전하지 않은 말도 많았겠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친과도 계속 싸우게 되니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남친에게 그만하고 싶다 말했고 이후 웨딩홀과 플래너 등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저희 부모님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의 속상한 표정을 보고 또 펑펑 울었었네요.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건지. 아무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시댁 어른들의 인성이 엉망이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녹음기랑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녹음기. 저희 예비 시댁이 딱 그랬습니다.
남친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본인의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 했었지만 자식과 부모 사이가 그렇게 쉽게 끊어질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가정이 파탄났다는 말들을 고스란히 들으며 저 혼자 버텨야 하겠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댁과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 가느냐 멈추느냐는 온전히 본인이 결정할 몫인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중간 역할을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100% 내 마음에 들게 처신하는 배우자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저와 같이 시댁이나 처가 갈등이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아들, 딸이잖아요. 그리고 파혼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만큼 만났는데, 이만큼 진행했는데 하면서 다들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1, 2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진행했다가 30년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 결정하셨고 부모님도 딸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지옥 입구에서 걸어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신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님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도입니다. 두 번째. 종교는 아니지만 저도 전남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부모 자식 간 천류는 어지간히 학대받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못 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인이 날 사랑해도 그 전부터 이어진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더 짙기 때문이죠. 사랑에 눈멀 때야 연인에 미쳐서 연을 끝내 만에 하지만 결국 점점 부모님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든 자식을 낳을 때든 상대방과 싸울 때든 계기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 점점 상대방이 한 수 접고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해 주길 바라겠죠. 더 나아가서는 부모랑 연 끊게 만든 상대방을 원망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랄 겁니다. 제 전남친도 부모라는 굴레에 못 벗어나고 나중엔 힘들다는 저에게 어쩌라고, 내가 더 힘들어, 이 이상 더 어떻게 해? 라고 하더라고요. 쓰니 예비 시댁이었던 곳은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애초에 쓰니와 타협할 생각 없이 강요만 잔뜩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도 부모 문제로 매일 싸우고 갈라섰을 거예요. 그 부모 밑에 자란 남친도 어딘지 모르게 부모와 많이 닮았을 거고. 파혼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잘하셨습니다. 빠른 판단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려요. 친정에서도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두고두고 아픈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종교 갈등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쓰니 말대로 남편이 쓰니 편을 든다 해도 남편 마음은 평생 불편할 겁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움의 연속일 테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더 좋고 더 훌륭한 집안과 혼사가 다가올 겁니다. 지금의 아픈 마음이 나중에 내가 그때 참 잘했었다. 그런 마음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연을 끊지 않는 이상 결혼하면 계속 지랄할 게 뻔합니다. 혹여나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교회에 안 가서 그렇다는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을 게 뻔하고요.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한테도 강요합니다. 안 엮이는 게 가장 좋아요. 깨끗하게 털어내시고 앞만 보고 걸으시길. 다섯 번째. 쓰니가 깨달은 진리가 중간 역할 기대하지 마라. 100% 중간 역할 하는 남자는 없다. 고로 시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진실이긴 한데 안타까운 게 콩깍지가 씌이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판타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죠.
세상 바보 만드는 콩깍지가 문제입니다. 6번째. 쓰니는 참 현명하시네요. 저는 똥멍청이어서 참고 결혼했더니 결국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최선이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